2026년 2월 7일 새벽 2시 40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한반도 최서남단 끝 망망대해 위에 검은 섬 가거도 해양천문관측소의 야간 당직자 송재훈 박사는 모니터 앞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다. 동중국해 상공의 위성 궤도를 야간에 추적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본원인 대전천문연구원에 즉시 보고하는 것. 그날 새벽 모니터의 평소와 다른 신호가 잡혔다. 가거도 서남쪽 약 45해리 지점, 좌표상으로는 아무 섬도 없는 공해상에서 강한 전자기 펄스가 일정한 간격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송 박사는 미간을 좁히며 헤드셋을 썼다. 본원, 가거도 관측소. 좌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북위 33도 42분, 동경 125도 13분, 미상 신호 감지, 송신원 식별 불가. 본원의 응답이 오기 전 모니터가 갑자기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더니 관측소 안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졌다. 비상등이 켜질 때까지의 그 3초 동안 송 박사는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보았다. 바다 위 아무 섬도 없어야 할 그 자리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등대가 아니었다. 너무 컸고 너무 낮았다. 송 박사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관측소 출입문이 안쪽으로 부드럽게 열렸다. 그는 돌아보았다. 그는 본원의 마지막 무전을 보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가거도 해양천문관측소는 문이 잠긴 채로 발견되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송재훈 박사는 사라졌다. 모니터, 컴퓨터, 백업 디스크, 데이터가 저장된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보리차 잔만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처음 도착한 해양경찰은 보고서에 적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 럭셔리 빌딩 꼭대기층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펼쳐진 사무실. 강혁은 야간 운동을 마치고 막 샤워를 끝낸 참이었다. 키 185cm,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짧게 깎은 머리. 책상 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강민혁. 형, 혀가 자고 있었냐? 방금 운동 끝났어. 새벽에 또 일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가거도 알지? 흑산도 더 서쪽 한반도 끝 알지? 천문관측소 있는 데잖아. 오늘 새벽에 거기 박사 한 명이 사라졌다. 안에서 문 잠긴 채로 데이터는 전부 증발했고 그런데 사라진 박사가 마지막으로 본원에 송신한 좌표가 묘하다. 묘하다고? 공해상이야. 아무 섬도 없어야 할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한 전자기 신호가 잡혔다는 게 그 박사의 마지막 보고였다. 강혁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한강의 새벽 안개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형, 누가 우리 바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섬을 만들고 있어. 2026년 2월 7일 오전 8시 15분 이에나가 사무소의 자동문 앞에서 지문을 인식시켰다. 둥근 안경,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검은 코트. 그녀가 들어서자 300평 사무실의 조명이 차례로 켜졌다. 실험실 쪽에서는 이미 송태풍 박사가 새벽부터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고 조수 나정이가 그 옆에서 시약병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애나 언니 오셨어요? 나정이가 환하게 인사했다. 30 중반인데도 마치 20대처럼 보이는 그녀는 이에나만 보면 표정이 밝아졌다. 이에나는 둥근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정희 씨, 송 박사님은 또 밤샘이세요? 네. 어제 탐정님이 가져오신 가거도 흑시료 분석한다고요. 흑시료요? 아, 모르셨어요? 탐정님 새벽 5시에 한번 다녀가셨어요. 형사님, 형님이 보낸 거라고 하시면서 가거도 관측소 입구에서 채취한 흙이래요. 그때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혁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평소의 캐주얼한 모습과 달랐다. 그가 정장을 입는 날은 사건이 크다는 뜻이었다. 애나 씨, 일찍 왔네요. 탐정님이 더 일찍 오셨잖아요. 앉아요. 형이 자료 보내줬어요. 두 사람은 거대한 회의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강혁은 손가락 한 번으로 테이블 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활성화시켰다. 가거도 그리고 그 서남쪽 45해리 지점의 위성사진이 떠올랐다. 보세요. 이게 1년 전 위성사진.
그리고 이게 지난주 위성사진. 이에나의 차분한 눈이 두 사진을 번갈아 살폈다. 1년 전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푸른 바다. 그러나 지난주 사진에는 아주 작은, 거의 점에 불과한 무언가가 떠 있었다. 섬이 아니에요. 너무 규칙적이에요. 맞아요. 인공구조물이에요. 형이 국정원에 슬쩍 물어봤는데 등록된 어떤 시설도 아니래요. 우리나라 것도 중국 것도 일본 것도 아니래요. 공해상이에요? 애매해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끝자락, 국제법상으로는 회색지대. 그때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40대 후반, 헝클어진 머리, 두꺼운 안경, 강 탐정님, 흙분석 결과 나왔어요. 이거 보셔야 해요. 회의실로 옮겨온 화면에는 흙시료의 성분 분석표가 떠 있었다. 송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각어도 관측소 입구 흙에서요. 일반적인 각어도 토양에는 절대 없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보론, 그러니까 붕소, 그것도 농축된 형태. 이에나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굳었다. 붕소요? 그것도 농축된 형태로요? 네. 강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애나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붕소는 핵반응을 제어할 때 쓰여요, 탐정님. 원자로의 중성자 흡수제로요. 일반인이 일상에서 농축된 붕소를 묻혀 다닐 일은 거의 없어요.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공해상에 등록되지 않은 인공구조물, 사라진 천문학자,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간 자가 신발에 묻혀온 농축붕소. 송태풍 박사가 침을 삼켰다. 탐정님, 설마 핵을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우리 바다 위에서 만든다기보다는 쓴다에 가까워요. 무언가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강혁은 일어섰다. 애나 씨. 가거도로 갑시다. 이미 비행편 예약했어요. 김포에서 목포까지 오전 11시 비행기, 목포항에서 흑산도까지 쾌속선, 흑산도에서 가거도까지는 행정선 협조 요청해뒀어요. 형사님 형님께서 미리 협조 공문 보내주셨다고요. 애나 씨, 정말 제 일이니까요, 탐정님. 오전 11시 50분, 김포공항 출발 비행기 안, 강혁은 창가 자리, 이에나는 그 옆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이에나는 헤드폰을 끼고 무언가를 들으며 자료를 정리했다. 애나 씨, 뭐 듣고 있어요? 가거도 어부들 인터뷰 음성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가거도 서남 쪽 어장에서 어획량이 갑자기 감소했대요. 어부 6명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서쪽 바다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배가 고장난다, 고장난다고요? 네. 그것도 디젤 엔진 말고요. 전자장비가요. 어로용 어군 탐지기, GPS 위성통신. 그 지역에 들어가면 거의 동시에 먹통이 된대요. 강혁의 한쪽 눈썹이 흉터를 따라 살짝 들렸다. 전자기 펄스 발생기. 그것도 상시로 가동되는 정도의 출력이라는 거네요. 그게 가능한 시설은 군용시설이거나 아주 큰 발전시설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오후 1시 40분, 목포항, 목포에서 쾌속선을 갈아탔다. 흑산도까지 약 2시간 반, 두 사람은 갑판 위로 나와 짠 바닷바람을 맞았다. 강혁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잃을 게 더 없다고 믿어서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무서워요.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아마 평생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믿어온 사람일 거예요. 오후 5시 20분. 흑산도 예리항, 행정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어선을 개조한 형태였고 선장은 가거도 출신의 이른 노인이었다. 노인은 이에나의 인사를 받으며 두툼한 손을 내밀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요? 가거도까지 데려다 드릴 텐데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네, 말씀하세요. 서쪽 바다에는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해요. 강혁이 물었다. 어르신. 그 서쪽 바다에서 혹시 본 거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번 정월 보름밤이었소. 내가 바다에 떴는데 서쪽 하늘에 별이 거꾸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떨어졌다고요? 보통 별똥별은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날은 바다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빛이 아래에서 위로요. 강혁과 이에나의 눈이 마주쳤다. 무언가가 발사되고 있었다. 오후 7시 40분, 가거도 대리마을,
행정선이 가거도 부두에 닿았을 때 해는 이미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부두 끝에는 해양경찰 한 명과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점퍼의 남자는 강혁을 보자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강 탐정님, 국정원 호남지부 김 과장입니다. 강 검사장님 협조 요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형이 호남지부까지 움직였군요. 이번 건은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관측소로 가시지요. 거기서 말씀드리는 게 빠르겠습니다. 가거도 해양천문 관측소, 마을에서 차로 15분, 섬 서쪽 끝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 김 과장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선 강혁은 형사 시절의 버릇이 곧바로 발동했다 있는 것, 책상 위 보리차 잔 의자, 모니터들, 그리고 의자 옆 작은 발자국, 흙 자국 없는 것, 컴퓨터 본체, 백업 디스크, 송신 로그, 그리고 송재훈 박사 어색한 것, 책상 다리 안쪽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다. 강혁은 무릎을 굽혀 책상 다리 안쪽을 살폈다. 작은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SD, 자석 테이프로 책상 다리 안쪽에 단단히 붙여져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떼어냈다. 애나 씨, 이거 송 박사가 마지막 순간에 숨긴 것 같아요. 이애나는 손바닥 위로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휴대용 디지털 포렌식 키트가 늘 들어 있었다. 노트북에 연결된 보호 어댑터에 카드를 꽂았다. 파일은 단 하나였다.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송재훈 박사의 떨리는 얼굴이 화면에 떴다. 새벽 2시 38분.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본원 응답이 없어요. 누가 이걸 본다면 좌표를 기억하세요. 북위 33도 42분, 동경 125도 13분. 거기 무인 플랫폼이 있어요. 해상 구조물이에요. 위성에서 우주로 무언가를 쏘아 올리고 있어요. 아니, 떨어뜨리고 있어요. 위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한국이 의지하는 그 위성을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카메라가 흔들리는 소리,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김 과장이 천천히 말했다. 강 탐정님, 지난 3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정찰 위성 2기가 원인 불명의 궤도 이탈로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 기술적 결함으로 발표됐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나가 차분히 말했다. 누군가가 한국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거네요. 강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창문 너머 서쪽 바다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애나 씨, 내일 새벽 그 좌표로 갑시다. 이미 배 알아봤어요. 어선 한 척, 야간 출항 가능한 선주 섭외 완료. 그리고 우리 사무소 드론 2대, 항공 화물로 오늘 밤 가거도 도착 예정이에요. 애나 씨. 네, 정말. 제 일이니까요, 탐정님. 2026년 2월 8일 새벽 4시 10분, 가거도 서남쪽 45해리, 칠흑 같은 어둠 속 어선 한 척이 엔진 소리를 죽인 채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강혁과 이에나, 그리고 국정원 김 과장이 갑판 위에 서 있었다. 무전기와 야간 투시경, 그리고 사무소에서 보낸 최첨단 드론 2대. 애나 씨, 드론 띄울 준비 됐어요? 송 박사님이 본원에서 원격 조종 중이세요. 우리는 영상만 봤습니다. 야간 적외선 모드, 무음 비행, 10km 밖에서 띄웠고 지금쯤 목표 좌표 상공에 도착할 거예요. 이에나의 손목 단말기에 영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적외선 카메라가 잡은 그 무엇. 해상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시추 플랫폼이 아니었다. 사각형 본체에서 4개의 다리가 바닷속으로 내려가 있었고 본체 상부에는 거대한 접시 안테나 2개와 그리고 거의 수직으로 하늘을 향한 원통형 구조물 하나. 저게 발사대예요, 탐정님. 정확히는 추적 요격 발사대로 보여요. 김 과장이 낮게 말했다. 위성 요격 시스템이군요. 지대공도 아니고 지대우주, 지우주야. 강혁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다. 형은 알고 있었네요. 김 과장님이 여기 있는 이유가 강 검사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강 탐정님과 박사님을 부르신 거고요. 플랫폼 위의 사람은요, 이에나가 영상을 확대했다. 4명, 작업복 차림이 2명, 가운 차림이 1명, 그리고 침대 같은 곳에 누워있는 사람이 1명.
누워있는 사람은 송재훈 박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격, 머리 모양으로 추정. 플랫폼 진입 가능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 검사장님이 해군에 협조 요청을 해두셨습니다. 특수전여단 소속 한 개 팀이 지금 흑산도 해군기지에서 대기 중입니다. 좌표 확정되면 1시간 안에 진입 가능합니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1시간이면 늦어요. 왜요, 애나 씨? 영상 다시 보세요. 발사대 옆에 빨간 점등이 들어왔어요. 발사 준비 단계로 보여요. 이에나가 영상을 분석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이 처음으로 살짝 굳었다. 맞아요. 카운트다운으로 보이는 LED 표시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약 42분 남았어요. 우리나라 정찰 위성 다음 통과 시간이 언제죠? 김 과장이 단말기를 확인했다. 45분 후입니다. 강 탐정님.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갑니다. 지금. 새벽 4시 52분. 해상 플랫폼 동쪽 다리. 어선이 플랫폼 다리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멈췄다. 강혁과 이해나는 검은 잠수복 차림이었다. 김 과장은 어선에 남아 통신 중계와 후방 지원을 맡기로 했다. 애나 씨, 무리하지 말아요. 탐정님이야말로요. 그쪽 어깨 작년에 다친 데 아직 다 안 나았잖아요. 애나 씨,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운동하실 때 오른쪽 어깨 각도가 살짝 좁아요. 부검할 때 사람 몸 자세 보는 게 제 직업이에요. 강혁은 짧게 웃었다. 흉터가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바다로 내려갔다. 영하에 가까운 수온이었지만 잠수복이 체온을 지켜주었다. 그들은 플랫폼 다리를 따라 위로 올라갔다. 강혁은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는 사람이었다. 형사 시절 서울 골목들을 누비며 익힌 감각이 바다 위 강철 구조물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다리 중간쯤 정비용 사다리가 본체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본체 하부 정비 통로에 진입했다. 좁고 어두운 통로, 멀리서 발전기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이에나가 속삭였다. 탐정님. 발전기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요. 일반 시추 플랫폼의 5배 이상이에요. 발사대 가동하려면 필요한 전력이겠지요. 강혁이 손짓했다. 통로 끝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문, 그가 먼저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형사 시절의 직관이 그에게 말했다. 있는 거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거대한 콘솔룸, 모니터 7개, 작업복 차림의 기술자 2명, 가운 차림의 한 남자. 그리고 한쪽 벽에 고정된 침대, 그 위에 누운 사람 송재훈 박살 없는 것, 무장 경비. 적어도 이 방에는 어색한 것. 가운 차림의 남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백인, 키 190에 가깝다. 그리고 그의 왼손에 의수 강혁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이에나에게 속삭였다. 애나 씨, 닥터 노 영화에서 닥터 노의 손이 어땠는지 기억해요? 의수였죠. 방사선 사고로 양손을 잃은 박사. 저 안에 있는 사람도 왼손이 의수예요. 이에나의 차분한 눈동자가 한 점에 머물렀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닥터 노를 흉내내고 있어요. 영화 속 인물에 자기를 투영하고 있어요. 왜요? 인정받지 못한 천재가 영화 속 인물에서 자기 정체성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평범한 사기꾼이 아니라 영화 속 천재 악역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때 콘솔 룸 안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영어로 10, 9, 8 이에나가 단말기를 보았다. 탐정님. 위성이 곧 그 지역 상공을 통과해요.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요격될 거예요. 7, 6, 5 강혁은 결단했다. 애나 씨, 발전기실 위치 알아요? 네, 통로 반대편. 약 30m. 가서 끊어요. 메인 전원만 차단해도 카운트다운 멈춰요. 김 과장한테 무전해서 해군 특수전팀 즉시 진입 요청. 나는 송 박사 빼낼게요. 탐정님 혼자서요? 애나 씨가 안전한 게 우선이에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이에나는 통로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그녀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4, 3, 2. 강혁은 콘솔룸 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진입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기술자 2명이 돌아섰다. 가운의 남자도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1.
콘솔룸의 모든 조명이 한순간에 꺼졌다. 이에나가 발전기를 끄는 것이다. 암흑 속에서 강혁은 형사 시절의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기술자 한 명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강혁의 무릎이 상대의 명치에 박혔다. 두 번째 기술자가 옆에서 파이프를 휘둘렀다. 강혁은 몸을 낮추며 파이프 아래로 들어가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빼앗고 그 자체를 상대의 어깨에 내리쳤다. 비명, 그리고 침묵, 비상등이 들어왔다. 붉은 빛. 콘솔룸 한가운데 가운의 남자가 그대로 서 있었다. 흔들림 없이 강혁 탐정님, 남자가 한국어로 말했다. 약간의 영어 억양이 섞여 있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당신은 제가 1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강혁 탐정사무소, 한국 최고의 사설 탐정, 1천억대 자산가, 형은 검사장 강민혁, 부모님은 모두 작고 독신. 42, 남자는 천천히 의수를 들어 올렸다. 제 이름은 한승재, 한국 이름이지요. 미국 이름은 노아한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박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7년간 근무했고요. 왜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버려진 거지요. 2018년 제가 개발한 위성 요격 알고리즘이 미국 정부에 의해 폐기됐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제가 한국계라는 거였습니다. 동양인이 그런 기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한국 정부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미국 기술 유출 우려라는 이유로요. 저는 두 나라 모두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지요. 저에게 자금을 대주겠다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은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저 무한한 돈이 들어왔고 저는 제 기술을 완성할 수 있게 됐어요. 강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한 박사님, 당신이 추락시킨 2기의 위성으로 한국은 북쪽에서 오는 미사일 발사 신호를 일주일간 놓쳤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연히 그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만약 그 일주일에 도발이 있었다면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박사님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한승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제 기술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누구한테요? 박사님을 거부한 미국한테? 한국한테? 박사님이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사람들한테요? 닥터 노 영화의 결말 기억하세요? 한승재의 눈이 살짝 떨렸다. 닥터 노는 자기가 만든 시설에서 죽었지요. 네. 자기가 만든 시설을 자기 손으로 부수지 못한 채로요. 저는 박사님이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군화 소리, 해군 특수전팀이 진입한 것이다. 동시에 이에나가 콘솔룸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로 곧장 가서 송재훈 박사의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계세요, 탐정님. 약물에 의한 의식 저하예요.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해군 특수전 팀장이 한승재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한승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강혁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강 탐정님. 한 가지만 물어도 됩니까? 네. 제가 진짜로 잡혀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돈을 댄 사람이 잡혀야 할 사람일까요? 강혁은 잠시 답하지 못했다. 그러고 천천히 말했다. 두 분 다요. 그리고 박사님 같은 사람을 거부한 세상도 일부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박사님이 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한승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처음으로 사람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새벽 5시 50분, 각어도 부두,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그리고 황금색으로 번져갔다. 송재훈 박사는 응급 헬기로 본원으로 후송됐다. 한승재와 두 기술자는 해군 함정으로 목포항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부두 끝 강혁과 이에나 그리고 김 과장이 함께 서 있었다. 강 탐정님,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희만으로는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형이 김 과장님을 보낸 것도 빠르게 움직이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강 검사장님께서 무리한 요청을 많이 하시지요? 강혁이 짧게 웃었다. 형은 동생을 부려먹는 게 취미예요. 어릴 때부터요. 김 과장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답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강 탐정님, 한승재한테 돈을 댄 사람 말씀이지요. 네. 한승재 본인도 모른다고 했고요. 통장 추적해보면 카리브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끝까지 가도 익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금 송금 패턴이 굉장히 정교해요. 단순 개인이 아닙니다. 이에나가 차분히 말했다. 국가 단위는 아닐 거예요. 국가가 움직였다면 굳이 이렇게 작은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위성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많지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강혁이 천천히 답했다. 무언가를 우리가 못 보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네? 위성이 2기 추락했을 때 한국은 일주일간 그 지역을 못 봤어요. 만약 그 일주일이 의도된 것이라면 그 일주일 동안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못 본 무언가가요.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김 과장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강 탐정님. 그 가능성은 저희 쪽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형한테도 말해주세요. 한승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오전 11시 10분 흑산도에서 목포로 가는 쾌속선. 강혁과 이해나는 갑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부드러웠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오늘 새벽에 콘솔룸 안에서 정말 잠깐이지만 무서웠어요. 왜요? 애나 씨가 발전기실에 혼자 간 거. 만약 거기에 무장경비가 있었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이해나는 둥근 안경 너머로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답했다. 탐정님, 저도 무술 유단자예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뭐요? 강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 말했다. 애나 씨는 다치면 안 돼요. 우리 사무소에서 애나 씨가 다치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해나는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렸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로 동쪽 하늘에 떠오른 해가 비쳤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네, 탐정님. 안 다칠게요. 탐정님도요. 네, 약속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형이었다. 혀가. 무사하지. 무사해 애나 씨도? 애나 씨도. 수고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형이 밥 살게. 너희 둘 다 와라, 형. 오늘 저녁은 애나 씨랑 둘이 먹기로 했어. 형은 다음에. 전화기 너머에서 형이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혀가.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끄는 강혁이 옆을 봤다. 이해나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강혁은 모른 척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1962년에 나온 닥터노 영화에서 닥터노는 자기 섬과 함께 가라앉았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끝은 거의 항상 그랬다. 자기가 만든 것과 함께 사라지는 것. 그러나 강혁은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한승재는 살아남을 것이다. 죗값을 치르고 어쩌면 언젠가 다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그것이 가능하기를 그는 진심으로 바랐다. 쾌속선 너머 가거도가 멀어지고 있었다. 검은 섬은 다시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위로 한국의 새 정찰 위성이 오늘 오후 발사 예정이라는 뉴스 속보가 이에나의 단말기에 떴다. 세상에는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들 옆을 끝까지 따라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세상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살만한 곳으로 돌아온다. 오늘은 그런 하루였다.